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귀한 딸을 낳아 행복한 육아 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제가 설계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 왔어요. 그 덕분에 말단이지만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 운 좋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벽한 날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로 우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힘들었던 그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업직으로 해외 출장도 잦았던 그 사람은 항상 어딘가 갈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사랑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헌신적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하자마자 결혼을 수락할 정도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 완벽하고 멋진 남자에게도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행이라면 남편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제 시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모였을 때 시부의 한없이 가볍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언행에 저는 이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애는 잘 낳겠네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해서 애 잘 낳는 며느리가 필요하거든요. 여자야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만 잘 낳으면 그만이니까요. 공무원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정아버지의 표정이 확실하게 기분 나빠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의 그런 행동에 저희 가족만 기분 나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실례예요.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좀 옛날 사람 같은 면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안일 할 때도 많은걸요. 그리고 애들은 분가시켜서 저들끼리 지내도록 할 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애들도 신경 쓸 거 많이 없고요. 시부가 까먹은 점수를 시모가 다시 올려서 평균을 맞추는 것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죠. 위태롭게 아슬아슬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하더군요. 너희 시부 될 사람 생각하면 너 시집 못 가게 막고 싶다만 그 집 사부인은 시원시원하니 좋더구나. 게다가 사업하시면 시집살이도 덜 시킬 거 아니냐. 사부인이 바깥 사돈을 잘 지고 있는 듯 보이니 너도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이구나. 그래도 우리 사위가 바깥 사돈을 닮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다정다감하고 널 많이 위하니 아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부와 시모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도 IT 업계를 다니는 재원으로 시모를 닮아서 아주 야무지고 차분하더라고요. 그 4명의 가족 중에 시부만 딱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가족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시부가 시모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시모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 시모에게 평소에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이미 가족 간의 상견례가 끝나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시부가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결혼을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부가 저를 불러냈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서 가야 했거든요.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 없긴 하셨는데. 벌써 상견례도 다 끝났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많이 걱정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나한테만 할 이야기 있다는데 당신이 왜 부르냐고 물으면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말 안 듣는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가보고 자기한테 연락 줄게. 그렇게 남편과 통화하고 시부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자 시부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할 거야? 상견례 때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상견례가 끝나고 시부될 사람에게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벙찐 제 얼굴에 대고 그 사람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어 말하더군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한 표정이네. 나는 말이야,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그 중에 하나가 아가씨 나이지. 우리 애가 35인데 아가씨가 38이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하면서 남편 내조 안 하는 그런 여자네. 그러니 내가 반대를 좀 하겠다는 거지. 아들도 지금은 아가씨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늙어가는 아가씨 얼굴 봐도 좋아할까? 지금이야 헤어지고 울고불고 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감사할 거야. 듣는 내내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수준을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었어요. 정말 시부는 최악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만 빼면 저한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몰래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른 가족들은 그런 생각 없다는 걸 뜻하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추측한 제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님도 나이가 많아서 싫으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셨죠? 제 말에 시부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답을 못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의 직장 역시 시모의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고요.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가자 아무 말 못하는 것부터가 그 증거였죠. 저는 그 사람이랑 파혼할 생각 없어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이한테 아버님이 몰래 보자고 했다고 벌써 말했거든요. 제 말에 시부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먼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줄까 하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아버님한테 오늘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화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에 시부가 확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한테 경고를 날리더군요. 오늘 이야기 아들한테 할 거야? 그건 아버님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사실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시부의 편을 들지 남편은 가족을 소중히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시부와 제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분간의 시간은 벌었고 시부가 시모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부분을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는 잘했어? 저녁에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먼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집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 남편의 물음에 저도 물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면 남편 상황도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신 건 아닌데 어머니랑 동생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버지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정말 다행스러운 정보였죠. 내가 좀 모자라 보였나 봐.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지. 뭐?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놓을까?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고한 남편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났으니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시모를 공략해서 시부가 그딴 말은 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평소 성격이 어떠신지도 알려줘.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부 몰래 천천히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시댁을 찾았어요. 뜬금없이 찾아온 저에게 남편도 시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온 거였거든요. 어? 오늘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오늘 일정 있는데. 그래, 네가 와줘서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일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시모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의 작은 조합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그이 외할머님 기일이잖아요. 작년에 들었어요. 사실 오늘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이제 상견례까지 했고 곧 가족 되는데 이런 행사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기특하다는 듯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건넨 꽃다발을 안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니? 그래, 너도 이제 가족이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자 시부가 뒤에서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상견례 했다고 가족은 아니지. 아가씨 경우가 없네. 가족 행사에 이렇게 다짜고짜 끼어들면 어떡하나? 생각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여보,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침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기일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늦잠 자고 잊어버리고 말이지. 새아가 밥만 좀 본받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견례 했다고 벌써 시댁 외가 챙기는 기특한 며느리야. 당신 저번에 상견례 할 때부터 이상해? 대체 얘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매번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야. 한번 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집에 사람이 드는 일이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 챙기는 며느리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죠. 우리 아들 좋아하지. 집안 행사에 알아서 참여도 잘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이야기 좀 해봐요. 이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모는 아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시모 눈길에 시부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버벅거리며 한다는 핑계도 참 웃겼어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며느리감이 왜 여태 시집도 안 갔나 싶어서 말이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집을 여태 못 갔을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며느리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마음에만 들면 되지 왜 당신이 새아가를 품평해요?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아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도 안 하는 시집살이 시킬 셈이요. 그리고 아들이 좋다잖아요. 시모 말에 시부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랑 많이 닮아서거든요. 몇 년 만에 공무원 합격할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마처럼 정도 많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손으로 해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마랑 정말 닮아서 보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그 말이 체크메이트였어요. 시모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행동에 감동을 느낀 차였는데 아들이 그런 며느리가 자기랑 똑 닮았다며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모의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시부에게는 외통수였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엄마를 닮아서 좋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닮은 여자 싫다고 하는 꼴이잖아요. 시모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편하게 사는 시부가 시모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시모와 신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시부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말한 걸 보면 나이가 많다,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결혼 전에 아버님이 나 싫어하신 적 있잖아. 혹시 아버님이 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당신은 혹시 알고 있어? 그거?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크셨거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집안. 게다가 그런 집에 독자로 태어나셨으니 그런 사상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어머니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버시잖아. 워낙 어머니가 잘 나가니 억눌려서 더 그런 거지. 당신이 어머니처럼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모양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더 의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드물다는 직업 있는 신여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누가 봐도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자랑 결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도 남편 내조 안 할 것 같다고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가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대. 그때 취직한 곳이 우리 외갓집에서 운영하는 업체였고 거기서 두 분이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정반대라 많이 눌려 사신 것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린 시절을 떠받들며 살아오셨는데 여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개방적인 외가 집안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가만 보니 시부의 콤플렉스 때문에 애꿎은 제가 미움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그런 면에서 많이 닮은 탓에 그 콤플렉스를 건드린 모양이고요. 어쨌든 그 뒤로 시부는 저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가 항상 바쁜 탓에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제가 가끔씩 점심시간에 시모와 약속을 잡아 시부 없이 시모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2세 문제였죠. 결혼이 결정된 뒤부터 제 나이를 고려해 자연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이가 제가 더 많잖아요. 게다가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반에 병원에 가자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예약했어요. 난임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생겨서 가는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죠. 솔직히 병원 예약을 다음으로 미룰까 생각도 했는데 혹시라도 이 난임이 나이의 문제라면 한시라도 일찍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검사를 하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노화로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인 건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험관으로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고 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어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해야 했지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은 터라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관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라면 이해해 줄 거라며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알리고 어머니한테만 알리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모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괜찮다고
너야말로 괜찮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의 위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가족 식사를 하러 시댁에 한번 들르라고 하더군요. 마음 고생한 며느리에게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부가 집으로 들어온 저한테 대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불임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엮어주기 싫었던 거야. 다 늙어서 젊은 애랑 결혼하면서 애도 못 만들어주는 게 될 일이야? 어떤 상황에도 애는 낳아줘야지. 벼르고 있었던 모양인지 시부의 말에는 가감이 없었어요. 필터링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에요. 저희 시험관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준비 중이라고요. 아이고, 늙은 난자가 퍽이나 도움이 되겠다, 응? 넌 왜 이렇게 속이 없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단 말이냐, 응?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젊고 더 예쁘고 싹싹한 애가 놀렸는데 왜 저런 늙기만 하고 당돌한 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어? 이참에 이혼해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대를 못 잇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보, 도대체 새아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안 좋은 애한테 그런 말을... 너 집에 돌아가. 이런 데서 저런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응? 시모가 필사적으로 저를 내보내려 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부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예, 접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애도 못 낳는 딸을 돈이 귀한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당신네가 책임질 거야? 응? 정말 경악스럽게도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졌어요. 남편이 놀라 시부의 전화기를 빼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다음부터 아버지 안 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고 잔인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저는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절대로 애 가질 생각 없어요. 남편이 화나서 시부에게 퍼붓는 동안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친정아버지 전화였어요. 제 어깨를 감싸며 시부로부터 보호하듯 서있던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보고는 시부 앞에 나섰어요. 여보, 내가 말했죠? 행동 조심, 말 조심. 당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러요? 며느라기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요. 그러다 당신 눈에 피눈물 나면 어쩌려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며느리 당신이 데리고 살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요? 데리고 살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아들이 좋다니 앞으로 며느리한테 신경 쓰지 마요. 아버지, 진짜 너무해요. 같은 여자로서 저도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죠? 세연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진짜 아빠 잘한 일 하나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이제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저를 보호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가족들의 위로와 걱정을 한 몸에 받았어요. 아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길래 밥이나 든든히 먹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부른 거야. 아프고 힘든 일을 누가 원해서 겪겠니?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네 시아버지 정신 나간 소리도 귀담아 듣지 말고 네 남편 말만 듣고 살아. 그 위로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3명의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줬기에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한 사람이 이 물을 모두 흐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저 뺀질거리는 얼굴에 한 방 먹을 날이 오기만을 빌었죠.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의 배려로 저는 시부와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와 자리를 함께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죠. 남편도 미안하다며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시부의 입방정 때문에요. 사실 가서도 시모는 제가 시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거나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도 못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시비를 거는 시부를 보고 그 결혼이 성사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냉랭하기는 했지만 상견례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가 곁들여 나온 인삼주를 꼴깍꼴깍 마시기 시작하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사돈, 우리 딸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참 괜찮은 딸입니다. 데려가시면 횡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억만금을 줘도 부족할 만큼 귀한 제 딸은 남의 집에 보내고 저희 집에는 망가진 걸 데려왔으니 제가 원통해서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며느리가 불임이라 애를 못 낳는다는데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둘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말이죠.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애 낳는 게 가장 큰 일 아니오? 예? 시부의 그 말에 시모와 신우가 사색이 됐어요. 상대방 쪽도 완전히 당황해서 눈치만 보더군요. 여보, 당신 술 너무 많이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과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나를 잡아서 다시 간소하게 만나든지 합시다. 시모가 겨우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은 화가 끝까지 난 상태로 시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집에서 완전 난리를 피웠어요. 내가 못할 말했어? 애 못 낳는 거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그러지. 쓸데없는 거 맞잖아.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상견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새언니 이야기는 거기서 왜 해요? 제 상견례잖아요. 아버지 행동 하나에 제 평판이 달린 걸 모르셔서 이래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왜 며느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드는 거냐? 아니, 이 집안에서 대가 끊기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나뿐이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부를 보며 남편이 참지 못한 듯 앞으로 나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어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면 저도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게요. 넌 가족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장손이다. 우리 집 독자야.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저한테 하듯 잘 대해달라고 말이에요. 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 덕분에 애도 갖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앞으로 제 와이프한테 애를 못 가지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애 안 가질 생각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부가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고 날 협박하는 거야?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안 보겠단 말 협박으로 한 말 아니에요. 동네 창피하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 제 아버지로 두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남편은 시부를 충격에 빠뜨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말하는 내내 시모와 신우가 아무 말 없이 남편 눈치만 보는 걸 보니 아마 미리 세 사람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시모가 중간에라도 말렸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시모도 남편의 그런 생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뜬금없이 강아지 입양이었어요. 여보, 우리 애 가지지 말자. 애 가지지 말고 강아지나 키우면서 살자. 요즘 세상에 애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면서 우리끼리 살자. 한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버님한테 화난다고 아이를 안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시험관 해보자. 나 이대로는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생기면 그렇게 해. 딱 2년만.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험관 준비에 들어갔죠. 병원에 가서 그전 예약에서는 하지 못했던 남편의 검사도 겸사겸사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올 순간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무정자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관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였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검사 결과를 시댁에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시모 생각이 나서요. 시모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집 상황도 지금 어수선한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은 이야기는 저를 통해 들었으니 더 이야기해봐야 남편 탓처럼 보일까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참 시험관을 준비하는데 시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생일날에 시부와 얼굴 마주하며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신우에게만 살짝 말해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그날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과 저를 찾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죠. 얘, 집에 좀 빨리 와봐라. 세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시댁으로 황급히 달려갔더니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것은 신우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 어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 욕할 처지야? 검사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옆에서 울고 시모는 그런 신우를 보호하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완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신우에게 문제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 이런 무례라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기는 검사 결과가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아니,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들이밀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애 낳는 게 여자 할 일이라던 당신이 설마 이러고도 우리 애한테 당신 딸 들이미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안이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 될 사람 앞에서 며느리 욕하는 거 보고 혹시나 싶어 검사했는데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모욕적인 말씀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도 저를 째려보더니 나가더군요. 한시름 놓는데 시부가 신우 손목을 끌어당기며 말하더군요. 네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일 거야. 병원 한번 가보자. 다시 검사해야 할 거 아니냐? 시부 행동에 신우는 더 울고 시모가 완전 열받았는지
시부 앞에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서서 소리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행패 부린 거 다 당신 탓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며느리 욕을 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으니 상대방도 우리를 깔본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행실 조심하라고. 당신이 사람 많은 데서 며느리 망신 주니 우리한테 똑같은 짓 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럴 때야? 날 검사 다시 하러 가야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애한테 또 상처 줄 셈이에요?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검사 다시 해서 어떡하려고요?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서 뭘 어쩔 건데? 확인 사살시키려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태 올케 언니한테 하던 막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겠죠. 저 지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지 말라고. 옹졸한 마음으로 며느리 눈에 눈물이나 나게 만들더니 결국은 제 딸한테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당신이야. 왜 입방정을 떨어요? 당신이 상견례에서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난동 피울 일은 없었지. 그렇게 시모가 화내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를 달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난임이라는 거 불치병 아니야. 내가 병원 가서 알아봤거든. 그리고 나도 검사 결과 안 좋았어. 신우를 달래려고 한 그 말에 시부가 뜬금없이 눈에 불을 켜더니 시모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가만 보니 당신이 잘못한 거네. 어떻게 문제 있는 자식들만 낳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미친 인간아. 뭐? 나 때문? 애는 혼자 낳아. 내가 혼자 만들었어? 너 반, 나 반이야. 이 인간이 어디서 남 탓을? 그럼 그게 내 탓이겠어? 옆엔 내가 일이나 한답시고 나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지.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자식을 만들 줄 알았으면 당신 안 만나고 그때 만나던 여자 계속 만났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그럼 그 여자 만나러 가요. 지금이라도 자식 낳아줄지 누가 알아? 그렇게 시부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콤플렉스를 거의 대부분 쏟아냈어요.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 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부 일자리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모가 꽂아준 곳이었죠. 곧 은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고 시모에게 네 잘못이라며 말하는 시부를 보니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두 분이서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대충 두 분을 떼어놓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진짜로 시부와 연락을 끊었고 신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사실인 게 시부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번호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숨겼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중간에서 나랑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 너 아니야?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어. 그이가 아버님 연락 안 받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이죠. 그리고 기분은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고스란히 돌려받았잖아요. 딸 트집 잡아 욕하고 덤비는 시댁 보는 기분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버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은 저희 아버지 기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쓸데없는 며느리 도움은 왜 구하시는지? 너 지금 나한테 빈정대는 거야? 어?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통화 중 찜찜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 있는 시부가 아들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했죠. 그렇게 찜찜한 시간이 흘렀죠. 솔직히 시모에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됐고 시모는 기분이 안 좋은지 내내 일만 하러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하시더군요. 직장에서도 시부를 마주쳐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몰래 점심시간에 나와 저랑 식사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와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뭔지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이 가길래 저희 둘이서 봉투를 뜯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검사지인 것 같더군요. 그 봉투 안에 USB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아버님 화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요. 저한테 말 실수인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 아들이 남편뿐인데 들이라는 말을 들어서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아까 그 젊은 남자 내가 이상하게 얼굴이 익숙했다고 느꼈는데 일단 아가, 넌 식사하고 천천히 들어와. 나는 바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보마. 그렇게 집에 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몸은 좀 어때요?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저와 동변상련의 아픔을 나누고자 온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이제 진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그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소짝 날렸어요. 뜬금없는 시부모의 이혼 소식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이혼을? 그것도 시모가 시부에게 이혼을 청했다는 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였죠. 왜냐면 시부가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 시모가 시부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여태껏 그 많은 추태를 넘겨준 것이 시모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100% 아빠 잘못이긴 해요. 엄마가 덮어주고 싶어도 못 덮어줄 만큼. 어머님이 웬만한 일로는 이혼 이야기 안 꺼내셨을 텐데. 그게 아빠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직접 친자 검사지랑 가족끼리 찍은 사진까지 줬대요. 근데 선을 좀 많이 넘었더라고요, 아빠가. 그 혼외자가 오빠보다 6개월 생일이 늦어요. 그렇다는 건 엄마 임신 중에 외도를 했다는 건데 그 사진이 더 열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식사를 항상 똑같은 데서 하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 따라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었다고. 진짜 남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가게 여사장님이 아버지 상간녀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몰랐겠죠. 남자들끼리 가서 아빠는 그 여자랑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있던 사진을 다 USB에 넣어왔으니 엄마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지. 거의 10년 넘게 외도를 했던데 지금은 청산했다고 하지만요. 참 대담한 시부가 아닐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을 한결같이 시부에 대한 애정으로 인내해온 시모에게 이런 뒤통수를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지금 어머님한테 다 밝힌 거예요? 혼외자 말로는 자기 크는 동안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 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양육비 대신 결혼 자금을 아빠한테 받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그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아빠 없이 컸으니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아빠 되찾겠다고 저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신 거네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데나 씨 뿌리는 바람둥이보다 씨 없는 순정남이 낫다고. 앞으로 아들 며느리 딸한테 그 지조 없고 더러운 생식 능력 자랑하지 말고 입 다물고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시부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던 씨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으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지옥이었죠, 시부에게. 그 혼의 자식이 진짜로 친자 소송하는 바람에 시모는 시부와 빠르게 손절하고 이혼했고 시부는 위자료 내고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시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살고 계시던 집도 시모 친정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뺏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개털된 시부가 혼외자를 찾아가 내가 네 아빠다 하고 말했지만 그 혼외자가 끈 떨어진 시부를 좋아한다고 말할 리 없잖아요. 알고 보니 시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소송 진행했던 거고 한창 소송 중에 시부 이혼했다는 이야기에 취하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안 하니 부양의 의무도 사라져 중간에 붕 뜬 거죠. 시부가 찾아갔는데 여태 무시하며 남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버렸다더군요. 시부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모두 버림받은 데다가 직장마저 은퇴한 직후라 돈도 못 벌고 단기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대가 끊어질까봐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 못된 행동하던 시부가 그 대를 이어줄 자식들에게 모조리 버림받은 걸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대를 이을 가족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자신의 되먹지 못한 언행으로 몸조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결국 이제는 혼자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쓸쓸히 노후를 맞게 됐잖아요. 늙은 후에 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인다고 하죠. 시부의 현재를 보니 시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시부가 시모에 의해 버림받고 남편과 신우는 시부를 찾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들끼리 찾은 이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쪽을 택했죠. 저와 남편은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고 신우는 그때의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저희처럼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에요. 시모는 한동안 시부와의 피 터지는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첫 손주 소식에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계시죠. 정말로 결혼을 하고 태풍 같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통틀어 그런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우연히 여러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초면인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렇게 첫 만남에 이어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당시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온 조기 폐경.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리 날짜가 불규칙하다고 생각했고 그 후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더워 조금 이상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해지기도 해 주변의 권유로 인해 병원에 갔더니 조기 폐경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몸 상태가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의 설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물론 모든 사실을 시댁에도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몸 상태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초반에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다 싶더니 점점 그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너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니? 임신 말이다,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희박하긴 하죠. 그렇지 않아도 병원 다니면서 호르몬 약도 잘 챙겨 먹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뭘 하니? 결과가 이 모양인데.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건지. 우리 장남이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는 녀석이 왜 장가를 안 간다고 난리를 부리는 게야? 네, 맞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던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미혼 상태의 시숙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저의 조기 폐경을 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장남인 시숙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으면 되지 했던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 시숙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조차 없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는 시숙 탓을 하면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몸이 성취하나 이런 문제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니 늘 마음속엔 배를 짓는 기분이 들곤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가면 늘 기가 죽어 지냈어요. 저는 분명 조기 폐경에 대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마치 제가 남편과 시댁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시모는 4년 차가 지나던 해부터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조기 폐경이라고 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길지는 꿈에도 몰랐다. 너는 젊은 애가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조기 폐경이라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니요?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다시피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요. 그건 네 말이고 진짜로 원인이 없는 건지 원인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랑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실래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면 가서 진단서라도 끊어다 드릴까요? 됐다 됐어. 그냥 속상해서 한 말에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니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나 있겠니? 하여튼 무슨 애가 그리도 못 이겨 먹어서 안달인지. 그러니까 네가 애가 안 들어서는 게다. 마음을 넓게 써야 애도 잘 생길 건데 그렇지 않아도 몸도 성취하는 애가 그렇게 바득바득 다 이기려고 드니 애가 들어서겠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 제일 속상한 사람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해대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스스로에게 가지는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죄책감 따위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땐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시모가 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주며 시모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해. 엄마도 속상해서 저러시겠지. 그러려니 하라니.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려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 그날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매번 볼 때마다 임신 이야기를 하시니 내 속이 어떻겠어? 정말 요즘 같아선 어머님 전화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쌓여. 아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아픈 내가 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참고 또 참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내가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한번 말할 테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당신 엄마고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만약 당신이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볼 때마다 당신 아픈 걸로 짜증내고 핀잔 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은데? 당신은 마냥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어? 이건 약속이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로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입만 떼면 임신. 얼굴만 봤다 하면 임신 타령이셔. 엄마 말처럼 엄마는 설마 정말로 임신이 안 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당신 많이 상처받은 거 충분히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화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몸 안 좋다며. 스트레스 계속 받아봤자 당신한테만 안 좋아. 그걸 알면 제발 좀 어머님 좀 어떻게 해줘. 나 진짜 한계라고, 한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결국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그만하자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고, 저 역시 더 말했다간 감정적으로 남편을 대할 것만 같아 입을 닫았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앞에선 저렇게 말해도 뒤에선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제 믿음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시댁에선 아이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었고, 시모의 말은 점점 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만나 밖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엄마와의 데이트라 남편이 평소에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던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추천을 받고 오게 된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라 어떤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를 발견한 시모가 코웃음을 픽하고 흘리더니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다가오더군요. 시모의 발걸음은 함께 있는 엄마의 옆에 멈춰섰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사도는 속도 좋으시네요. 저는 지금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손주 한 번을 못 안아봐서 애가 다 타들어가서 입맛이 없는데, 사도는 그게 넘어가나 봅니다. 어머, 밥 한 공기를 벌써 다 비우셨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아무리 임신 문제로 속이 상한다고 한들 사돈에게 저딴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이잖아요. 제가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건 이런 말을 들은 엄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엄마도 시모의 말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아픈 딸 가진 게 죄라고 속 시원히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저를 감싸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라고 속이 편하겠어요?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다고 한들 우리 딸보다 더 할까요?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우리 딸일 텐데, 그 면전에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돈도 속상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사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어디 사돈 무서워서 할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애가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딸이 소중하지만, 사돈은 아니신 것 같으니 사돈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웃기지도 않아. 나 같으면 저렇게 당당하지도 못할 것 같구만. 뭐가 저리도 당당하다고 할 말은 다 아는 건지. 피차 계속 대화해봤자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전 이만 가볼게요. 사돈은 아무리 봐도 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그릇 더 먹고 가시든가요. 시모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엄마와 전
오기로 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지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화가 너무 나기도 해 눈물이 몇 번이고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걸 어찌나 참았는지.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더니 소파에 앉아 깔깔 웃으며 휴대폰 만지는 남편을 보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당신이 가보라던 식당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본인은 손주 한 번 못 안아봐서 속이 다 타는데 사돈은 밥이 넘어가냐고 하더라. 엄마를 만났어? 뭐 엄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죽했으면 장모님한테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너무 황당하니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화가 풀리라고 하는 말인지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려고 한 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죠. 남편은 여전히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속상한 사람이 할 말이야? 대개는 속이 상하면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희망을 잃지 말자고 보듬어줘야 정상인 거야. 어머님은 그저 내 아픈 몸은 핑계 삼아 나하고 엄마를 깔아뭉개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말이야. 저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말씀하신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이라도 막아줘야 속이 풀리겠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던가. 어머님이 속상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설득하고 또 설득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엄마 그딴 소리나 듣게 하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그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흘러가는 말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어머님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당신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그런 말 꺼내기만 해도 난리를 부리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이젠 어머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잖아. 나 정말 당신한테 배신감 같은 거 느낀다고. 그만큼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4년이 넘었고 엄마가 저런 말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할 만큼 해?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난 매번 어머님께 말로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두 여자 사이에서 힘든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앞에서 그런 말은 아니지. 특히나 오늘같이 우리 엄마까지 있던 날에는 더욱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나도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데 당신 눈치까지 살펴야 해? 아, 진짜 이래서 요즘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고. 당신 몸이 아픈 게 내 탓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애꿎은 나한테 이러냐고. 당신이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당신한테 이러지. 나라고 당신한테 이러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아, 좀 적당히 좀 해. 애초에 몸이 아프니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저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구니 정말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더는 제가 알던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남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도 없는 이혼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아기를 못 가져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진 못하고 있었죠. 다들 그런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로서 그것도 30대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겪게 된 조기 폐경이란 병은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어요.
전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기대와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 저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고, 이런 저희 사이를 눈치챈 시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혼시키고 싶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골적으로 시댁 방문을 피하고 있었고, 시모는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너는 우리 집에 좀 오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회사 다녀요. 제가 어머님 집 대청소, 이불 빨래, 반찬이나 만들자고 회사까지 빠질 순 없잖아요. 애도 못 낳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않니? 그리고 꼭 회사 빠지고 올 필요가 뭐 있어?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지. 제가 무슨 강철 체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도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굳은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매번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이 힘들 거라는 거 숨기고 한 결혼도 아니고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땐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매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어머님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지만 전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속상하다고요. 너 말 한 번 잘했구나. 내가 오죽하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꺼내겠어? 집안의 대애를 잊지 못하면 좀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애 못 낳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리도 당당해. 버릇없는 건 또 어떻고. 제가 당당하지 못할 건 또 뭔가요?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버릇 없어진 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 못 괴롭혀서 안달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야말로 오죽했으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시간에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할 수 있겠니? 애도 못 낳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는 세상에 너 하나뿐일 게다. 더는 너랑 무서워서 전화통화도 못하겠으니 이만 끊거라. 우리 집에 들르는 건 잊지 말고. 이렇듯 제가 시모에게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본체만 채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노트북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충전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전날까지도 멀쩡히 잘 되던 노트북이 너무나도 갑자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전 남편의 노트북을 쓰게 되었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노트북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린다 싶더니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대화가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하단으로 눈길이 갔고,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걸 제가 우연히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너 진짜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그 건방진 물건을 언제까지 봐주고 살라는 말이야. 애를 못 낳으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건 기만 살아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주 제멋대로라고.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애 못 낳는 거 알고 결혼했고 집사람이 나한테 다른 잘못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혼까지 하자고 하냔 말이야. 방법이야 찾아보면 많지. 너 똑바로 말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모르겠어. 어쩔 땐 확 그냥 이혼해버릴까 싶다가도 또 어쩔 땐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물러 터져서는 너 그런 여자랑 계속 살면 너만 힘들어져.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 친구들은 다 애 키우면서 애 보는 나게 살 텐데 너는 다 늙어 빠진 네 마누라 얼굴이나 평생 보고 살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살아? 나는 안 늙나 뭐. 하여튼 이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나라고 뭐 마냥 좋아서 계속 사는 줄 알아?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시키려 안달이 나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종용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 시모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들, 일단 엄마가 눈여겨본 아가씨 한 번만 만나봐. 성격도 순하고 생긴 것도 참하다.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물건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니까. 정말? 그렇게 괜찮아? 그래, 엄마 눈 높은 거 알지? 그런 엄마가 아주 눈여겨본 아가씨라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너도 마음이 싹 정리될 거야. 그래?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볼까? 그래, 넌 주말이 편하지?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아놓을 테니 그 물건 잘 떼어놓고 나와. 걱정하지 마. 회사에 일 있다고 하면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이 믿고 싶지도 않은 대화들을 보며 두 사람 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본인들이 하려는 이 행동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똑바로 알려주고 이혼을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두 사람은 즐겁고 신이 났는지 한껏 들떠 있었고 그럴수록 저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가는 사이 약속의 주말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제게 회사에 일이 있다며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 서류를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죠. 한 20분쯤 늦게 도착하니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더라고요. 전 입이 귀에 걸린 남편에게로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당신 나한테 딱 걸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당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건 좋은데 여자를 만날 땐 만나더라도 나하고 이혼은 하고 이런 자리에 나왔어야지. 버젓이 결혼까지 하고 아직 호적 정리도 안 한 남자가 맞선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 호적 정리? 그러면 이 남자 유부남이었단 말이에요? 네, 정확히는 아직까진 유부남이죠.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 한 번 한 적 없는 완벽한 유부남이요. 그렇습니다. 시모는 남편을 이혼한 지 꽤 오래된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질색까지 하며 여러 번 저에게 되묻더군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며 화를 내고 있었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니까. 설마 내 뒤라도 밟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나한테는 돌싱이라면서요. 그냥 결혼만 하고 바로 이혼했다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그저 엄마가 그렇게 시키길래 별 생각 없이 그냥 자리에 나온 것 뿐이에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그쪽은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기라도 할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딴 걸 속이고 이딴 자리를 만들어? 엄마가 그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면 말렸어야죠. 아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여자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고 여자는 그런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는 듯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죠. 건드리지도 마세요. 어딜 감히 손을 대요? 아, 진짜 기분 나빠. 다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자는 화를 내고선 자리를 떠버렸고 남편은 그런 여자의 뒷모습을 애절하게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그 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어 주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와. 뭐? 이혼? 이 난동을 부려놓고선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이 난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양심이란 게 아예 없니? 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넌 상상도 안 되지? 배신감? 분노? 그 어떤 말로도 내 심정을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최악이야. 만약
네 입에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 한마디 한 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을 거라고. 앞에서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굴어놓고 뒤로는 이딴 짓이나 하고 있었어? 오늘이 처음이야. 나도 엄마가 워낙 난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자리였다고.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입이 귀에 걸려있냐? 그리고 처음인 게 뭐가 중요해? 어찌되었든 네가 결국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어찌되었든 너하고 네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당장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해.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다는 표정으로 이혼을 말했고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저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알잖아. 당신밖에 없고 당신 사랑하는 거. 난 그저 엄마가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웃고 있었던 건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야. 그저 엄마 생각해서 잠깐 하는 수 없이 웃어준 것뿐이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 같아? 정말 내가 당신 뒤라도 밟아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나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당신 나한테 노트북 빌려준 거 기억나지? 거기에 카톡 자동 로그인 해놓은 것도 잊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타색이 되어가더군요. 뭐? 그러면 다 본 거야? 그래, 다 봤어. 이혼하라고 다른 여자 만나보라는 당신 엄마나 그런 엄마 말리지는 않고 덥석 만나보겠다고 신난 당신이나 누굴 먼저 욕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두 사람 다 신나 보이던데? 그렇게 좋아할 땐 언제고 뭐? 엄마가 시켜서 하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꽃단장을 하고 나오니? 아주 거울 뚫릴 기세로 단장을 하는데 내가 진짜 웃음이 다 나더라. 그런 게 아니었어. 예의상 잘 차려입은 것뿐이라고. 네가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 걸 난 미처 몰랐네.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이따의 짓을 하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예의 차릴 시간에 내가 상처받을 생각은 정말 조금도 못한 거냐고. 당신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믿어줘, 정말이야. 이미 당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나한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배신이야. 그러니까 더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날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난 더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전 이혼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으니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잘 되길 빌어줘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서 파투를 내? 미안하다고 사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런 말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터라 그 황당함은 배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한편으로는 이래야 심오지 싶기도 했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 이혼했다고 사기치더니 진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한 거라 생각하세요? 아직 내 남편이에요. 이혼하자는 말도 꺼낸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맞선 본다는데 그걸 참고 있을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화난 상태니까 더는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네가 화내면 어쩔 건데?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든 못하겠어요?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뭐든 아줌마가 기대하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는 화 돋우지 말고 가라고요. 뭐? 아줌마? 그러면 이혼할 마당에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줄 알았어요? 하물며 미안하다고 빌기는커녕 다 내 잘못이라고 화내는 사람한테 저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진 그나마 아줌마가 내 시어머니였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살았던 거지. 이젠 더는 참지 않는다고요. 누가 참으라고 했니? 난 너 보고 참으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너 엄청 참고 살았다고 생각하겠어. 너도 네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 않니? 설마요. 아줌마 잘난 장남이 장가 안 가서 손주도 못 보는 걸
왜 내 탓을 하냐는 말도 안 했고,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는 말도 안 했잖아요? 할만하니까 했던 말 가지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다고 하면 억울하죠. 이렇게나 참은 말이 많았는데 말이죠. 내가 이러니 너를 싫어했던 게야. 속으로 이런 시꺼먼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 연기나 해대니까. 내가 괜히 멀쩡히 결혼한 아들 맞선이나 보게 만든 줄 아니? 다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그랬던 거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줌마가 이런 식이니까 저 역시 아줌마한테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었다고요. 서로 피차 일반인 상황이니까 더는 입 아프게 긴 말하지 말고 이만 가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골이 다 아프다는 듯 머리통을 부여잡고 휘청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에게 마지막 말을 날려주곤 시모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저도 피곤해지니 쓰러지려거든 댁에 가서 쓰러지시고, 아줌마 아들한테 말했듯이 그까짓 이혼 당장 해줄 테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아줌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아줌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얌전히 집에서 소장이나 기다리세요. 시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전 시모가 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밖에서 난동을 피워봤자 남는 것이 없다 싶었는지 시모도 별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재산 분배에서 남편과 시모의 저항이 있긴 했지만 그 역시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4년이 흘렀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들린 내과에서 우연히 전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가까운 곳도 아닌데 그곳에 있는 전 시모가 의아한 것도 잠시, 전 시모가 득달같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어디가 안 좋길래 병원까지 왔니? 들어보니 조기 폐경이란 게 합병증도 많다고 하던데. 어디 또 고장이라도 났니? 젊은 애가 그래서 어쩐다니. 그러게 그때 참고 살았으면 이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을 텐데. 그 성질 때문에 너도 참 외롭고 불쌍하게도 산다.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속이 말이 아니겠던데요. 들어보니 아줌마 아들 나랑 이혼하고 회사에도 잘리고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화병은 안 났나 몰라. 그래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주변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올 때마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네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전 남편의 회사까지 들어가게 되었더군요. 그 덕에 전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람들의 입방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뒤론 취업은커녕 시댁에서 나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전 시모의 탓으로 돌리며 폐인처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전 시모의 꼴을 보아하니 마음고생을 꽤나 하고 있는 듯 몰골이 반쪽이었는데, 그런 꼴을 하고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니 그저 비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어디 큰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온 거다. 그러는 너는 무슨 일로 병원까지 온 게야? 왜?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속병이라도 생긴 게야? 하긴 너같이 애도 못 낳는 게 이혼녀 딱지까지 앉았으니 결혼은커녕 연애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한평생 외롭게 살겠지. 그나저나 웬 유모차를 끌고 다니니? 강아지라도 키우니? 아, 이제 애도 못 낳으니 아예 강아지를 애처럼 키우려고? 전 시모는 제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보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커튼을 살짝 걷어주며 전 시모가 놀라 넘어갈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기 아기 자는 거 안 보여요? 저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요. 뭐야? 네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넌 임신 안 되는 몸이잖아. 그러게요. 확률이 워낙 희박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재혼하자마자 임신이 돼버린 거 있죠?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아들이랑은 되지도 않던 임신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아, 너 요즘 아기 봐주는 일이라도 하는 거니? 그렇게 해서라도
네 자식 못 낳는 한이라도 풀고 싶었던 거야? 너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전시모는 혼자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고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촉병으로 자주 다니던 이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걸었고 그런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던 전시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다 네가 꾸며낸 상황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애가 있어? 어떻게 의사 남편을 만날 수가 있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라도 한 거야? 전시모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고 전 그런 전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왜요? 이혼한 여자는 의사 남편 만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아줌마 같진 않더라고요. 또 세상 남자들이 전부 아줌마 아들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아기 제 아들 맞아요. 조기 폐경이라고 해도 임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아줌마 며느리일 시절에도 여러 번 말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러니 애먼 사람 그만 잡으세요. 뭐야? 애먼 사람? 네가 어떻게 애먼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이랑 살 때 이런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내 아들이랑 내가 이 꼴은 안 됐을 거야. 전시모는 난동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남편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옆을 지키고 서서 전시모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여기 병원인 거 잊었어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다 들었는데 아줌마가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이 전혀 아닐 텐데요. 아픈 사람한테 하루가 멀다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럽니까? 이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매섭게 전시모를 몰아세웠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전시모는 잠시 움찔한다 싶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난 다 모르겠고 너 이거 사기 이혼이야. 내가 왜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다 네가 임신이 안 되니까 그 애를 써가며 이혼시킨 건데 네가 왜 이런 아들을 낳았냔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하고 이혼 안 시켰을 거라고. 그랬으면 내 아들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전시모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인지 그 두꺼운 얼굴을 들이밀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정말 그 순간 4년 전 제가 전시모에게 당한 모든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제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다시 화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기 같은 소리 한다. 아줌마, 멀쩡한 유부남을 이혼남이라고 사기치고 맞선 자리에 내보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디서 감히 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요. 내 아들한테 한몫 크게 뜯어내려고 임신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다 말이 안 되잖아. 전시모는 끝끝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모든 현실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더욱 화가 났고 두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까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인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지난 세월을 읊어주었죠. 지금 아줌마 하는 행동이 더 말이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요, 아줌마 아들이랑 사는 세월 동안 아줌마가 생각하는 그딴 행동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하기 싫어서 참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버린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그땐 참 두 사람이 미웠는데 요즘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 덕에 이렇게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 이 좋은 남자 덕에 결혼하자마자 임신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들이 폐인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역시 아줌마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 모진 말들로 상처 준 아줌마 엎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이 떠올라서인지 눈물이 다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날들인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전 시모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름이라도 들이부을 셈이야? 어디서 네가 감히 업보라는 말을 해? 이 모든 게 네 탓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왜 내 탓이냐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랑 아줌마 아들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 났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난 더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은 말 없으니까 당장 제 남편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네가 뭔데 나가란 말아야? 못 들었어요? 여기 내 남편 병원이고 병원에서 행패 부리는 아줌마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내쫓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결국 경찰까지 부른다는 말이 나왔고 전 시모는 정신이 반쯤 나갔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모함을 질러대더군요. 결국 저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진료실로 대피했고 남편이 경찰을 불러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병원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시모는 결국 화병까지 얻어 골골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 이혼시켜 폐인 만들더니 결국 본인까지 병을 얻어 골골거리는 꼴이라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전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시모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탓에 여러 걱정들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여보, 난 정말 괜찮으니까 괜히 걱정하지도 마. 병원에도 아무 지장도 없고 환자분들도 왈가왈부 따지는 사람들도 없어. 다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이지. 그러니까 괜한 걱정으로 자책한다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알겠지? 이렇듯 남편이 안심시켜준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요즘이에요. 거기에다 제 평생 안아보질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을 안고 있을 때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용기 내보라고 손을 내밀어 줬을 당시 제가 그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텐데 그때 손을 내밀어 준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손을 잡은 저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새로운 사랑을 놓쳤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저는 아마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금의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애정하던 사연 열차에서 마지막으로 예전의 기억을 다 날려보내고 정말 이제는 앞만 보며 살아가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와 비슷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을 전하며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